지난 시간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요 두 개혁운동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894년, 95년, 그 다음 96년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어진 되게 많은 일들이에요. 근데 요 일들은 사실 다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따라서 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어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동학농민운동 얘기하면서요.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는 사실 그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에 반대해서 일어났다가 봉기했다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막 우리나라의 침략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일본이랑 싸우다가 우금치에서 패배해서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 일본이 침략의 발톱을 드러내는 요 이야기가 바로 요거였어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했다. 그게 갑오개혁이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군함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땅에서 지네끼리 전쟁을 했다. 그게 청일전쟁이다. 요 두 개인데 오늘은 요 두 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 청일전쟁. 먼저 갑오개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은요, 말 그대로 갑오년. 1894년 갑오년에 이루어진 개혁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나 갑신정변도 개혁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나라를 바꾸려는 게. 그런데 이 갑오개혁은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나라를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보시면 일본이 아까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경복궁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한 다음에 이 궁궐에다가 친일 정부, 일본말 잘 듣는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개혁을 시킨 거죠. 그게 갑오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갑오개혁은 한마디로 일본의 강요와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다. 그래서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큰 개혁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갑오개혁은 실제로 조선의 많은 낡은 제도들을 고치긴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갑오개혁이 우리 조선을 바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의 권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민주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문제 많았던 관리 뽑는 제도, 바로 과거제를 없애요. 과거 공부하던 사람들 난리 났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은요, 왕이 재판을 하거나 사또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따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각지의 법원, 그때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래서 재판소라고 불렀어요. 이걸 설치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했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은 뭘로 내느냐? 당연히 그동안 쌀로 냈겠죠. 그런데 돈으로 내면 편하겠죠. 그래서 돈으로 내게 한다.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한다. 도량형이 뭐냐면요. 길이나 양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동네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나 이 동네나 단위가 다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래서 도량형을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바로 신분제를 폐지한 거죠. 드디어 이런 신분 피라미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바로 노비라는 게 없어진 그런 나라로 우리가 변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재혼. 그동안요, 여자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못했어요. 그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과부에게도 이제 재혼을 허락해주겠다. 여성의 인권이 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조혼, 이게 뭐냐면 일을 조자예요. 일찍 결혼하는 거. 그동안 꼬마신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거 금지. 그래서 이런 안 좋은 풍습들을 금지하고 고문 같은 잔인한 형벌을 금지한다. 그 다음 교육에서도 뭔가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신식학교 이런 새로운 학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 이런 내용 중에 사실 제일 의미 있는 건 이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신분 질서가 드디어 무너지고 평등한 세상이 법적으로는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가지고 이런 개혁을 시키려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네들 핑계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조선을 근대화시키려는 거야. 발전시키려는 거야. 라는 핑계죠. 하지만 그 진짜 속내는 이거죠. 바로 자기, 일본의 입맛대로 조선의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죠. 바로 침략하려고요. 이거 보세요.
뭔가 이렇게 다르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서 도량형을 통일해서 더 정확히 수탈해 가야겠다. 뺏어 가야겠다라는 이게 일본의 의도입니다. 결국 우리를 침략하려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개혁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헐소리가 나오죠. 자, 또 하나의 일본의 그 어떤 침략의 발톱은 청일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이 조선 땅에서 싸웠어요. 누가 승리할까요? 여기 나오네요. 바로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이제 청나라와 조약을 맺어야겠죠. 조약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라는 동네에서 맺었어요.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 조약은 당연히 일본이랑 청이 맺었지만 청이 모든 걸 뺏겨야겠죠. 그래서 1조 보세요. 청은 이제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다. 이제 청은 조선에서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청은 일본한테 또 뭐 줘야죠. 그래서 일본에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랴오뚱 반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랴오뚱 반도가 어디냐면 여기 만주예요. 만주. 그런데 여기를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일본이 여기까지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청에게서 요 랴오뚱 반도, 요동 반도, 만주를 뺏었다. 야, 요거 일본이 굉장히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일본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너무 크는데? 라고 생각한 러시아가요.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불러서 같이 일본을 압박해요. 야, 일본. 너네 말이야 청나라한테 이거 땅 받았지. 랴오뚱반도 이거 돌려줘라. 간섭을 하는 거죠. 막 압박을 하는 거죠. 일본 어떻게 할까요? 결국 다시 돌려줍니다. 결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한테 깨갱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나, 둘, 세 나라가 일본을 간섭해서 일본을 굴복시킨 사건 삼국 간섭이에요. 세 나라의 간섭으로 일본이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 우리 조선은 이걸 보고 뭘 깨달았겠어요? 맞아. 우리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면 되겠구나. 그렇지. 바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일본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정부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러파를 적극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그 중심에는 명성황후가 있었어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막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선이 너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면 그 중심은 명성황후야. 그럼 명성황후를 어떻게 하자? 없애자. 결국 1895년 어느 날 새벽에 일본 군인과 건달이 경복궁을 들이닥쳐서 이렇게 들이닥쳐서 우리의 왕비를 우리의 국모, 나라의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시해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을미년에 일어난 이런 변이 있나 을미사변이라고 부르죠. 을미사변은 바로 명성황후를 일본이 살해한, 시해한 사건이죠. 그럼 우리 조선 정부는 다시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일본, 러시아를 다시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다시 우리를 아까 못한, 갑오개혁 때 못한 개혁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을 을미년이니까 을미개혁이라고 해요. 그 개혁의 내용은 먼저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수두 걸려봤나요? 수두. 이거 천연두. 이거를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두법, 수두, 천연두를 쪽내는 그런 예방주사, 종두법. 두 번째는 음력 대신 양력을 사용한다. 이게 을미개혁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바로 이겁니다. 고종인데요. 어디가 달라졌어요? 예, 머리가 달라졌어요. 머리 어떻게 한 거죠? 바로 잘랐어요. 단발령입니다. 모발을 자를 단자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선 사람들이 다 이제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을미개혁에서 실시된 것들인데요. 이 개혁들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건 이겁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머리카락을 자르냐라고 하면서 막 반대를 했죠. 그런데도 일본은 이걸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통 같은 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일본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의로운 병사들을 일으킵니다. 바로 항일의병,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 활동이 시작된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분노? 바로 우리 왕비를 죽였어. 일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뭐에 대한 반발?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자르라고 해? 바로 단발령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의병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을미의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병장이 돼서 사람들을 이끌고 일본과 싸우는데 누구겠어요? 딱 보니까 끝까지 우리 머리 자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바로 주로 유생들, 유학생들, 유교를 공부한 그런 분들 중심이었겠죠. 자, 그래서 을미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을미사변, 우리 왕비가 살해당했고요. 을미개혁, 단발령이 실시됐습니다. 그거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고종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내가 다음은 왕비 다음에 나도 죽나? 하죠. 그래서 고종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날 밤 고종과 그 아들 세자는요. 짜자잔. 경복궁을 몰래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인가요?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러시아 공사관. 즉 한마디로 러시아야 나 좀 지켜줘 라고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아관으로 임금이 사는 곳으로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관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쏙 자리를 옮겨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우신가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에서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우리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속으로 쏙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쪽팔립니다. 게다가 문제는 러시아가 공짜로 지켜주냐고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원 이용해서 돈 좀 벌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막 뺏어가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와가지고 야 우리도 줘 우리도 난 금 왕창 캐갈게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돈이 되는 권리, 이익이 되는 권리, 이권이라고 해요. 이권을 우리나라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요. 여기 보면 금광, 광산 이런 거 다 러시아가 캐가요. 미국도 금광 이런 거 광산 캐가요. 영국도 오고요. 독일도 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기차 세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는 동안 엄청나게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의 이권, 돈이 될 만한 권리들을 가져갔다는 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럼 현재 조선의 상황 정리해볼까요? 왕비 어떻게 됐죠? 살해당했죠? 왕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망가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속으로. 러시아 치마 속으로. 그리고 각종 경제적 이권들을 다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이런 사람들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